달콤한 휴식의 시간, 문지의 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지입니다. 세상은 한 권의 책과 같아서 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책의 단 한 페이지만 펼쳐본 셈이다. 어떻게 공감을 하시나요? 오늘 저희와 함께 두 번째 페이지를 열어보실 텐데요. 오늘 어디를 둘러보면 좋을지 즐거운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권진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진영입니다. 네. 여행 전문가 맹주호 씨 역시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고급진 여행 전문가 맹주호입니다. 제가 막 던지는 단어들 다 주워가요. 묻어가게, 예. 묻어가도록 즐거워요. 하겠습니다. 갈수록 두 분의 케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참. 네. 자, 오늘의 여행 트렌드 세터 이분도 소개해드려야죠. 대단한 분이세요. 80만 원으로 세계 여행의 저자 정상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네 살에 전국 여행, 24살에 세계 여행. 늘 꿈은 꾸는데 네. 결코 실현되기 어려운 그 일을 직접 해내신 그러니까. 분이세요. 계기가 있으셨겠죠? 네, 저는 여행 자체가 저한테는 배움이었고 저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는데요. 네. 제가 어릴 적에는 되게 소극적이고 낯을 많이 가렸습니다. 그게 중학생이 되면서 더 심해져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좀 자립심을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네, 단돈 4만 원 들고 전국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방학 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스스로 계획도 해보고 청년이 돼서는 이제 세계 여행도 다녀보고 이러면서 이런 여행을 통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식, 제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돼서요. 여행을 그렇게 하셨으면 본인만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저 혼자 그냥 가방 싸는 것도 너무 버겁거든요. 네. 그럼 여행 팁 같은 것 좀 저 같은 초보자들 위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비행기 티켓 같은 경우에도 영국에 가시고 싶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영국이란 나라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싼 주변의 국가들이 뜨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거기를 찾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을 거치면 정말 싸게 저 같은 경우도 매우 저렴하게 세계여행 티켓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 좋아져서 네. 공짜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공짜로 어떻게 해요, 공짜로? 네, 카우치 서핑이라든지 서바스 이런 이제 플랫폼들을 이용하시면요. 네. 현지 분들 집에서 무료로 머무르면서 현지인의 문화도 느끼고 또 친구도 사귀고 숙박비도 안 내고. 그럼 아는 게 있어야 네. 저렴하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여행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 역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살펴볼 여행지는 어딘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바로 크루즈 여행입니다. 크루즈요? 네, 크루즈 여행입니다. 크루즈는 되게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돈 많이 들고 그래서 중년 이후에나 계획해 봄직한 그런 여행 아닙니까? 그래요, 진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근데 여행이란 게 사실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깨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맨날 새로운 발견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크루즈에 대한 편견, 그것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여행지는 바로 동남아시아 크루즈입니다. 동남아시아 크루즈. 그러면 보통 우리 비용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비쌀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거부터 비싸. 정리하고 갑시다. 아, 네. 동남아시아 크루즈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100만 원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크루즈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내 수입에는 못 간다 그래서 난 아예 생각을 안 했다. 그래, 몇 천만 원도 하던데요? 그런 것도 있는데 동남아시아 크루즈 같은 경우는 한 180만 원에서 한 260만 원 사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네, 그렇게 비싸지는 생각보다. 않아요. 괜찮다. 네,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게 항공요금이랑 뭐 숙박요금이랑 매번 먹는 정찬까지 포함된 거라서 음식 계속 먹어도 돼요? 네, 그럼요. 전 그리고 식비로 넣는 네, 나는 다 뽑을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구나. 와, 좋다, 자, 좋다. 그러면 우리 그 작가님께서 그러셨죠. 여행에 대한 편견을 깨주고 싶다고. 네. 크루즈 여행에 대한 편견을 한번 깨줘보시죠, 한번. 깨줘보시죠. 한번 깨줘봐요, 한번. 제가 사실 네. 저도 젊었고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지금도 젊은데 무슨 젊은
실제로 제가 항상 세계 여행을 저 혼자 다니면서 네.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항상 제가 부모님한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저 혼자 너무 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계획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가족 여행을 떠났던 것이 바로 크루즈 여행이었습니다. 그럼 가족 몇 명이서 그 크루즈를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 자꾸 제가- 돈 생각이 그러니까 난다. 엄마까지 다 모시고 가시면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어머니 제가 볼 아버지 때는 아직 어리신데. 외아들이라서 네 그래도 비교적 네 괜찮았고요. 네. 크루즈라고 하면 그 안에서 또 즐길 거리들도 많고 네. 또 제가 가장 중시했던 것은 가족 간의 좀 대화였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네. 있는 게 크루즈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크루즈 여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셨어요, 많이? 네, 어머니 엄청 만족하셨습니다. 만족하셨어요? 네. 그런 거 보면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한데 네. 저는 그 크루즈에 대한 로망이 뭐냐면 왜 타이타닉호 같은 타이타닉 영화 보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렇게 턱시도 딱 입고 이렇게 막 에스코트 해줘가지고 네. 이렇게 딱 내려가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있나요? 그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나요?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있어? 있어요. 네. 있어요? 3일에 한 번씩은 네. 포머 나이트라고 해가지고 네. 남자 턱시도 딱 입고 그다음에 보호 넥타이 매고 여자 이제 블링블링한 드레스 아껴두던 옷 네네. 입고 가는 날이 있는데 네. 근데 뭐 꼭 턱시도까지는 안 입어도 그 보호 넥타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장 아끼는 정장 입고 가면은 됩니다. 대우 받고 식사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거기서 정찬 드시고 근데 한 3일에 한 번 정도만 그렇고 나머지는 네. 그냥 세미 캐주얼로 입고 가셔가지고 어쨌든 멋있게 빼입고선 진짜 즐길 수 있는 저녁이 준비되어 그럼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 갈 때는 멋있는 의상 하나씩은 가지고 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2개 갖고 가셔도 아유 예, 알겠습니다. 제일 기억 남는 음식들 뭐가 있어요? 일단 크루즈 장점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뷔페식으로 돼 있어서요. 서양 음식, 뭐 아시아 음식, 또 채식주의자들의 음식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그날 먹고 싶은 것 따라서 그렇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 저희도 역시 네, 좋은 분위기에서 스테이크에 와인 한 잔 했던 기억들. 그런 맛도 것들이. 있고 멋도 있는 여행이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나보시죠. 내 생애 첫 크루즈,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와, 아니 크루즈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배 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씩 짚어주세요. 그 화면에서 네. 보였던 크루즈가 아시아에서 제일 컸던 크루즈예요. 오. 그래서 무게가 한 14만 톤. 근데 코끼리 무게가 얼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 3만 마리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수용 인원이 5천 명. 네, 그래서 웬만한 시설 뭐 스파서부터 네, 수영장 다 있어요. 아니 네. 배 위에서 수영 즐기는 거예요? 그럼요, 풀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배가 큰 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배 위에 떠다니는 리조트구나, 리조트. 네. 오. 크루즈 자체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크루즈 그 자체, 바로 바다 위에 리조트라고 불리는 그 크루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배를 딱 눈앞에서 만났을 때 네. 기분이 어때요? 어때요? 진짜 되게 모든 스태프들이 다 나오셔서요. 박수 치면서 환영하면서 저희를 맞아줍니다. 우리 들어갈 때? 네네. 네, 맞아요. 어머머. 그렇게 다 걸어가는데 뭔가 이 미지의 망망대해로 떠나는 듯한 그런 설렘도 있고 신밧드의 모험처럼. 그리고 또 뭔가 내가 세상에 뭔가 주인공 된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도 들고 네. 되게 사실 잘 느껴보기 어려운 그런 그거 천이기. 호화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큰 배 안에서의 선상 라이프 어떤 걸 즐길 수 있을지 권진영 씨가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프로그램 속의 막간의 코너라고 할 수 있겠죠. 없는 게 없다는 크루즈. 도대체 뭘 하고 놀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동남아 크루즈 여행의 가장 큰 백미는 바로 기항지 관광입니다. 기항지 관광. 1년 내내 쾌청한 날씨를 자랑하는 싱가포르, 그리고 주석의 도시 쿠알라룸푸르, 인도양의 에메랄드 페낭, 그리고 아시아의 진주 푸켓 등을 선택해서 돌아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항지나 관광을 난 나가지 않고 싶다, 난 안 간다 하실 경우에 뭐라고 노실 수 있냐? 아이스링크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암벽 등반 즐기실 수 있고요. 수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미니골프 등등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박수 네. 쳐야 돼. 이건 박수 나와야 그렇죠? 되네요.
방금 이제 암벽 등반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크루즈 안에 인공 암벽이 있어요. 한 60m 되는 데가 딱 올라가가지고 그 망망대해를 보면은 그 웅장함이 대단합니다. 수영장에 가면 이제 스크린이 있는데 수영하면서 이제 스크린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뭐 이제 헬스클럽 같은 게 있어서 뭐 진짜 하실 거 없으면은 운동해도 되고. 네. 조깅하셔도 되고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이제 키즈 클럽에 타가하는 시설이 있어요. 키즈클럽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영어로 세계 각국의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그거 미리미리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즐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 정보를 몰라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놓쳤는데요. 네. 그 선상에 그 컴파스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이 그걸 보면 일출 일몰 시간, 또 뭐 다양한 퍼레이드, 그 다음에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소개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지루하실 틈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액티비티도 즐기시고 공연도 보시고. 글은 뭘로 돼 있나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영어로 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고. 네, 어르신들이 근데 그래서, 네. 이걸 이제 또 크루즈를 갔다가 아까 제가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하면 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크루즈 예약하게 되면은 이제 인솔자가 그러니까 동행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인솔자분이 아침에 아니면 또 저녁에 이렇게 그 신문이 나올 때 다 번역을 해서 정말요? 다 밑에 넣어줍니다. 객실에다 다 넣어줘서 그래서 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뭐 내일은 뭘 해야 될 거고 드레스 코드는 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서 인솔자 있는 상품 가시는 게 좋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을 유용합니다. 받으시겠네요. 네, 안 그러...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가족들과 함께 갔으니까 네, 기억에 남는 네. 순간들이 많을 것 네, 같아요. 많죠. 일단 크루즈 내에서도 참 좋았는데요. 또 기항지 도착해서 그것을 관광하는 매력이 있잖아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도 이제 푸켓에서 밤거리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현지 문화도 느껴보고 또 랑카위에 갔을 때는 바베큐 요리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들이 가장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크루즈 여행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크루즈 여행은 배만 타고 돌아다니다가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기항지에서 우리가 멈춰서 관광을 하고 다시 밤에는 이동수단과 호텔이 되어주는 배를 타고 또 이동을 하고 또 어딘가에 내려서 관광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루즈의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기항지에서 여행하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크루즈 그 자체를 위해서 떠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좀 기항지에서 시간이 짧았던 것들은 좀 아쉬웠는데 그거 네. 외에는 뭐 또 없어요? 저는 사실 혼자 가는 여행을 참 좋아했습니다. 대부분 여행을 다 혼자 떠났었고 그런데 크루즈 여행을 떠나신다면 혼자 가지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문제의 휴, 오늘은 동남아시아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래 크루즈 여행이라는 게 뭐 가격도 뭐 천차만별인데다가 일정을 잡는 것도 그렇고 어디를 들렸다 가야 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는 동남아시아 크루즈 여행이 있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가격도 너무 괜찮고 예, 깜짝 놀랐어요. 약간 그래도 크루즈 하면은 너무 비쌀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동남아시아 크루즈라고 하니까 가격대가 좀 그래도 만만스럽고 그러니까 예. 합리적, 오, 그러네. 고급지다. 고급진데요? 네. 만만 싫었고 해서 한번 이제 떠날 계획을 세워봐야겠어요. 늘 배제시켰던 것 같아요. 아예 비쌀 테니까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의 여행 리스트에 한번 넣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작가님 어떠셨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아, 네. 저는 일단 아직 청년이고요. 그래서 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가진 그런 게 저는 여행자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자의 마인드로 평생 살고 싶은 꿈이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저만의 자기다움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큰 꿈으로는 제가 여행하면서 느꼈던 것들, 지금 제가 사람에게 배우는 학교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자신만의 목표와 꿈을 가진 자신만의 인생의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의 큰 목표입니다. 우리 여행 전문가분들이 추천하는 동남아 크루즈 여행의 한 줄 톡!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여행 욕구를 막 자극시켜 주시죠. 우리 작가님부터. 아, 네. 소중한 사람과 더 소중해지고 싶다면 크루즈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아주 자, 더 안 좋아질 수 맹종 있어요. 네, 저는 배낭여행보다 크루즈 여행이 더 쉽다. 어려워하지 말라. 크루즈입니다.
기차 어릴 시간 때는 배낭여행을 그래도 한번 해봐야 돼요. 유럽 배낭여행 이런 거 정도는. 저기 잠시 후에 다투시고요. 자,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네. 자, 당신이 만약 설렘을 느끼고 싶다면 여행을 떠나라. 그 여행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모험이 될 것이니. 여행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몰라서 더 설레고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이색 여행 코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고 싶다. 다음 중 크루즈 여행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암벽 등반, 2번 수영장, 3번 승마. 아래 주소로 들어와 정답을 맞힌 뒤 프로그램을 SNS에 홍보하면 추첨을 통해 여행 상품권을 드립니다.